영어에서의 결정적 시기는 언제일까요? 저는 초등 6년에 읽기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좀 늦어도 괜찮다. 초3인데 아직 잘 많이 안 읽어서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 근데 이제부터는 방법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경북고에서 근무를 했을 때 기똥차게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 제가 2년 반 동안 조사를 했어요. 영어를 정말 잘하는 아이들을 제가 다 한 명 한 명 데리고 와서 면담을 했는데 면담을 다 했는데 그 공통점이 뭐였겠어요? 안녕하세요. 교육대기자TV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오늘은요, 영어 문해력을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영어 실력은 물론이고 배경 지식까지 넓힐 수 있는 특급 비법을요, 중고등학교 영어 교사 출신으로 EBS 대표 강사까지 하시는 분과 말씀 나눠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EBS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서 효림파파로 활동하고 있는 성기홍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인스타 잘 보고 있어요. 네. 저도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사실 왜 저희가 모시게 된 계기가 좀 있는데요. 바로 이 책인데요. 바빠 영어신문 뉴스타임즈. 네. 많은 학생들이 읽기만 하고 쓰는 부분을 많이 놓치거든요. 이 쓰기라는 것이 표현하는 것인데 이 표현하는 부분이 없다 보면은 영어 문해력이든 영어 능력이든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확실하게 긁어보고자 이 영자신문을 활용해서 쓰고 표현할 수 있는 책을 구상해 보았습니다. 독해하면서 떠오르는 그 독해 교재나 라이팅 교재랑 다른 영자신문만의 매력은 또 뭘까요? 짜임새와 논리와 소재의 참신함에 있죠. 네네. 그래서 이 글들이 보면 그냥 단순하게 시간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수능만 해도 그렇잖아요. 수능에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이 포인트, 핵심, 주제를 뱉어내야 되고 그거를 찾아내야 되잖아요. 중고등학교 서술형 평가에서도 결국은 1, 2, 3등급을 딱 가려주는 그 포인트는 바로 핵심을 자기 말로 써야 되는 그 지점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아주 잘 다뤄줄 수 있는 것이 이런 영자신문이고 학교에서 근무했을 때 이런 영자신문으로 수업을 여러 번 했었죠. 방과 후 수업도 했었고 수업 시간에 실제로 활용을 하기도 했었고요. 대구 수성구에 있는 경북고에서 근무를 했을 때는 이제 거기에서는 영자신문을 주고 그거를 세 줄, 한 줄로 요약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갔던 것이 이제 수준별 중에서 최상위반이었기 때문에 어떤 기사글에 대해서 요약을 했다면 그거를 그 즉석에서 저와 학생들이 자신의 말로 그걸 다시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난 지금 배가 고프다라고 했으면은 나는 지금 돼지 한 마리를 통째로 잡아먹을 수 있을 것 같이 허기지다. 이렇게 표현해 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실시간으로 하는 거죠. 야, 너희들 한번 해봐. 나도 해볼게. 그걸 즉석에서 바로바로 띄워두고 하나하나씩 서로의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이제 그걸 요약하고 글을 완성하고 이제 표현력을 확장시키는 그런 수업도 했었고요. 영자신문을 활용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심리적인 장벽이 있거나 뭔가 모르는 그게 있잖아요. 그 포인트가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거를 활용을 해보면은 그 효과라든가 또한 아이들 입장에서도 단순히 독해 문제지를 푸는 것보다는 또 다른 형식이기 때문에 훨씬 더 유의미하고 재밌게 받아들이고 그 장벽의 한 가지 축이 잘하는 친구들,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만 가능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선생님이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교에서 최상위 친구들 대상으로 하신 거잖아요. 누구나 가능할까요? 당연히 가능하죠. 왜냐하면 영자신문도 글자가 까맣게 있는 그런 영자신문도 있지만 다양한 수준들이 있고 이 책만 하더라도 딱 보면은 괜찮은데? 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주제가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성인 버전의 일반적인 영자신문은 좀 더 깊은 주제, 좀 더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또한 어휘라든가 그런 것들 알아야지 처리를 할 수 있는 반면에 초등학생 수준에서도 여러 개로 또 나눠져 있기도 하고 중학생이 볼 수 있는 그런 수준들을 보면 생각보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까맣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여백이 또 많기도 하거든요. 좀 그런 심리적인 장벽을 내려두는 게 필요하고 막연한 어떤 고정관념인 부분도 좀 있는 것이죠. 우선 영자신문을 초등학생이 활용한다면 읽기가 기본이겠죠. 그런데 약간 주의해야 될 사항은 우리가 영자신문이라고 하면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이 어휘가 어렵잖아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어휘에 너무 매이면 안 됩니다. 어휘가 중요하죠. 어휘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어휘에 얽매인다라는 것이 영자신문을 보면서 결국은 이 내용이 중심이고 그 다음에 어휘가 와야 되거든요. 이제 그걸 잘 모르면은 뭔가 더 쪼우게 되고 푸시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영자신문의 내용이나 혹은 쓰기까지
갈 에너지도 없고 여유도 없는 거예요. 저도 제 아이랑은 당연히 영자신문을 활용하고 있고, 그러세요? 네, 요약도 네. 하고 있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권해드릴 때는 일단은 한번 아이의 수준에 맞는 영자신문을 찾아야 되겠죠. 일단 대략적으로 한 7, 80%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으면 괜찮은 거죠. 네. 우리말 책을 읽어도 정말 100% 이해하는지는 저는 물음표거든요. 사실 아이가 어떤 문고판 책을 읽어요. 네. 정말 그 안에 있는 모든 어휘들과 모든 표현을 다 알 수는 이해하고 있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의 큰 흐름과 네네. 또한 어느 정도의 디테일, 100%는 아니더라도 네. 한 8, 90% 알면 재밌게 읽고 그러면서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볼 수도 있을 것이고 배우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그 여백은 있을 수 있는 게 당연한 지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따님을 직접 가르치시나 봐요. 저는 다른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게 영어 노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지. 환경이요? 네, 제가 가르치진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데. 네네,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그래서, 환경 조성하는지 그러면. 그렇죠. 부모님께서 영어 선생님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어 선생님이 되는 순간 제가 봤을 때 길어야 한 달이에요. 요즘 그때 맞나요? 영어 선생님? 대부분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실패를 많이 하시죠. 내가 영어를 못하니까 내 아이를 내가 못 봐준다. 자괴감을 느끼고 내가 못하니까 영어 첨삭을 못 해주고 맞받아 쳐줄 수가 없고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계를 많이 느끼시는데 그거보다는 어떤 재미있는 요소들을 선택해서 이 영어를 잘할 수 있게 만드는 양을 채워주는가.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수학 같으면은 원리가 존재하잖아요. 위계로 되어 있고. 근데 영어는 위계가 일부는 있지만 대략적으로는 위계가 없어요. 그냥 이 양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양을 그냥 속된 말로 때려 맞아야 그 안에서 아이가 머릿속에 체계가 생기고 그 안에서 표현할 수 있는 역량도 생기고 실수도 해보고. 노출의 양인가요? 그때? 그렇죠. 노출의 양. 이 노출의 양은 듣기와 읽기겠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채워줄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아이는 어떤 걸 좋아할까? 어떻게 하면은 영어가 재밌을까? 어떻게 하면 영어를 좋아할까 전에 싫어하지 않을까? 싫어하지 않을까? 그걸 고민하는 거죠. 단어도 보면 우리 사실 대형 학원에 보내면 일주일에 뭐 100개는 기본 넘어가거든요. 외우게 하죠. 단어가 100개 넘어가고. 근데 그렇게 해서 과연 효과가 있는지를 아무도 따져보지 않거든요. 발음할 수 없는데 이 단어를 외우고 있고 또한 이 단어와 우리말은 알고 있는데 정작 우리말 의미를 모른다든가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글 속에서 접하면은 이 내용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아이 입장에서도 유의미하고 이 단어가 이렇게 쓰이고 이런 발음이 나고 이런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우리가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이죠. 초반에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읽고 쓰는 영어로 지금 가고 있는데 만약에 그러면 영어 교육의 흐름 면에서 봤었을 때 아이가 요즘에 따로 듣는 것 같아요. 읽는 거는 읽기만 하고 쓰는 거는 쓰기만 하고 분리되지 않고 읽고 이것을 나의 언어로 쓰려면 어떤 부분이 포인트여야 될까요? 읽고 쓰는 거는 항상 같이 가야 돼요. 수능 듣기를 위해서 듣기만 한다. 문법을 위해서 문법만 한다. 따로 공부하고. 사실 우리 라떼는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같은 시대라고 하고. 네네, 같다고 치고. 다 비슷하잖아요. 독해는 독해대로, 단은 단. 근데 이게 고등학생이 되면은 어느 정도는 필요해요. 따로 하더라도 이제 그 한 영역을 보완해 줌으로써 다른 부분에 시너지가 나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어릴 때는 다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과거에는 수능의 난이도를 보면 괜찮았어요. 학생들의 1차적인 목적지라고 할 수 있는 수능 자체가 쉬웠거든요. 그러니까 단어만 주구장창 외우더라도 혹은 독해만 주구장창 하더라도 문법을 정말 독파하더라도 괜찮았다는 거죠. 왜? 목적지 자체가 수준이 낮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뭐 수능이든 고등학교든 이게 펼쳐보면은 삼국지 같은 느낌이죠. 그만큼 수준이 높다라는 거예요.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 수준에 도달을 하려면은 지문의 양도 방대하고. 그렇죠. 이 지문 자체도 길고 또한 제한된 시간 내에 많은 양을 정확하게 처리를 해내야 되는데 그 수준 자체가 과거보다는 미국 학년 기준으로 한 2학년 정도가 올라가 있다 보니 과거에는 수능의 평균이 한 중학교 1, 2학년 정도였다면 지금은 중3에서 고1 정도 되거든요. 그 수준에 다다르려면은 이게 표현하는 연습을 통해서 끊임없이 안에서 발전해야 되는 이 표현하는 연습이 없으면 그 수준까지 올라가는 게 힘든 거죠. 쓰기와 말하기가 연계돼서. 그렇죠. 제가 출간하고 있는 책 모든 책들이 다 쓰기 책이에요. 제가 쓰기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필요하다고 보시니까. 당연하죠. 이게 없으면 무너지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중고등학교에 있었으니 거기에서 보면 중학교 때까지는 아이들이 다
버텨요. 열심히 하면. 단어 외우고. 예. 상관없어요. 예. 중학교는 다 할 수 있어요. 네네. 누구나. 네. 단 열심히만 하면. 열심히만 하면. 할 수 있어요. 예. 뭐 단어를 외우든 뭐라든. 독해를 하든 교과서를 다 외우든 뭐 다 따로따로 하든. 그러나 고등학생이 되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죠. 단편적으로 해서 혹은 어떤 암기를 해서 그렇게 해서는 처리할 수 없는 수준의 지문이 출제가 되고 예. 또한 시험도 이 표현하는 것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 수준까지 가려면은 내용이 고1부터 확 어려워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정도가 되려면은 어릴 때부터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읽고 쓰고 말하고 이 표현하는 출력하는 연습을 항상 겸해야지 그 정도의 수준까지 다다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중고등학교에서도 네. 보면 중학교에서 잘하던 아이들은 예. 열심히 하는 아이들 혹은 열심히 하고 영어 자체를 잘하는 아이들 잘하겠죠. 네. 고등학교에서 잘하는 아이들은 영어 자체를 많이 접하고 또한 이 출력하는 연습을 어릴 때부터 꾸준히 풍부하게 해왔던 친구들이 한 고2 때 정도부터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면 중학교도 잘하는 친구랑 고등학교도 잘하는 친구가 좀 다를 수 있다는 걸 체감을 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중학교 때는 섞여 있는 거죠. 섞여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 열심히 했으니까 네네. 다 잘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고등학생이 되면은 열심히 했던 아이들 중에서 방법이 맞지 않은 아이들은 이제 서서히 하락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신도 그럴까요? 내신도 열심히 해서 과거에는 처리를 해낼 수 있었다면 지금은 그 내신 문제를 활용해서 이제 내신 안에 서술형도 있기 때문에 그 서술형 평가를 자기 말로 표현해야 되잖아요. 네. 거기 있는 걸 단순히 찾아 적는 수준이 아니라 네네. 찾아서 나의 말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거죠. 그렇죠. 지문 자체도 어려운데 그걸 이해하는 이해하고. 것도 버거워지는데 근데 그거를 이해를 해서 세 줄 혹은 한 줄로 요약을 해서 정확하게 써내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미 거의 한 8년 이상 되었거든요. 수행평가가 그렇죠. 더 만연해진 그렇죠. 거예요. 이제 이 서술형 평가가. 네네. 그리고 지금은 그 비중이 갈수록 확대되고 맞아요.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가 되려면은 단순히 그때 가서 임박해서 서술형 평가를 대비할 수 있는 어떤 기관을 찾는다거나 혹은 그런 유형을 트레이닝을 해서 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쓰기뿐만이 아니라 말하기도 출력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쓰기와 말하기는 같이 가야 돼요. 네, 그냥 출력의 하나의 형태가 쓰기인 것이고 네네. 출력의 또 다른 형태가 말하기인 것이고 네. 그래서 요즘 제가 강연을 다닐 때는 챗GPT를 우선적으로 한번 활용해 보시라. 아니 저희 아들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너무 좋아요. 생각보다 너무 재밌어요. 네네네. 하면은 엉뚱한 질문을 하기도 하고 아이의 생각을 끌어내주기도 하고 부모님이 할 수 안 잘해도 잘하지 않아도 이 친구가 알아서 교정해주고 수정해주고 물론 동네에 있는 원어민이 있는 학원을 보내도 되고 화상영어 같은 걸 선택해도 되지만 1차적으로 이걸 통해서 한번 해볼 수 있고 이제 이게 쓰기 학습사를 한다는 것 말하기 학습사를 말하기 뭔가 교재나 그런 거 한다는 거 그 상위 개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쓰기나 말하기나 결국은 표현하는 거잖아요. 표현하는 게 있어야 수준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인풋, 즉 집어넣기만 하면 네네. 그 안에서 이제 그 자극들이 둥둥둥 떠다니는데 출력을 해야 되면은 내가 이런 표현을 하기 위해서 내가 아는 어떤 단어를 선정을 해서 어떤 어순과 어떤 구조로 표현을 해야 될지를 말을 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좀 더 정교해지고 그 안에서 드디어 체계를 갖추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하는 연습이 무조건 따라와야 된다. 그러면 이 글을 봤어요. 어떻게 써야 되나요? 어떤 것든 상관이 없나요? 줄거리를 담을 수 있죠. 어떤 부분이 조금 더 쓰면 효과적일까요? 포인트는 주제와 핵심인 거예요. 제가 기자님과 제가 대화를 나눌 때도 이 핵심을 시청자분들이 캐치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 뭐 디테일, 뭐 인사말 이거보다는 그거보다는 맞아요. 이 사람이 이야기하려는 게 뭔가 그렇죠. 결국은 그게 다잖아요. 영어 원서도 마찬가지. 그 핵심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메시지. 그 작가가 의도했든 안 했든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핵심을 결론적으로는 표현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된다. 하지만 처음에 접근할 때는 일단은 적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뭐든. 그러면서 조금씩 그 초점이 맞아가는 거죠. 나아가야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왜냐하면 영어라는 게 우리말 같으면 모국어이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그 핵심에 가깝게 처음부터 요구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어는 그렇잖아요. 이게 외국어이고 또한 이 노출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문법 형식도 다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선은 쓰기 행위를 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옮겨 적는 것도 매우 유의미한 거죠. 아 그래요? 네네. 옮겨 적고 필사네요. 그렇죠. 필사도 아주 유의미하죠.
유의미하고 또한 그 옮겨 적은 거를 약간 바꿔 적거나 혹은 옮겨 적을 때 뭔가 학습사라면 뭔가 가이드가 있다면 그 가이드 안에서 원래 옮겨 적었는데 이 안에서 약간 표현을 바꿔본다든가 네, 그런 것도 매우 유의미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라든가 혹은 성인들이 생각했을 때 이 핵심을 긁어야 되는 그쪽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계별로 이런 쓰기가 행해지면 좋은데 처음에는 우선은 쓰기 행위를 하자. 근데 자칫 어쨌든 수능에서는 서술형, 논술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분야 중에 제일 나중으로 차치하셨던 부모님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 수능을 보면 딱 펴보면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수능 수업을 많이 했고 네네. 고2, 고3 수업을 많이 했지만 저도 정말 각 잡고 집중해야지 한 번에 이해가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커피 한잔 하면서 뭐 수업 준비나 해야지 그러면 3번, 4번, 5번 그 정도가 안 돼요. 난도가 높아졌어요. 그렇죠. 와. 그러니까 그 정도에 올라가려면은 이 출력을 해야 되는 경험이 있어야만 머릿속에서 영어가 체계가 형성이 되고 그 정도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그게 빠져버리면은 중급 수준에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쓰기랑 말하기를 간접평가하잖아요, 수능은. 근데 그게 1, 2, 3, 4, 5 중에서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지만 독해와 단어만 많이 하면 하지만 이 표현해보는 연습이 없으면은 그 정도 수준까지 어림없습니다. 테니스를 치고 요리를 하는데 유튜브로 보기만 하는 거죠. 책만 보는 거죠. 요렇게 하면은 테니스의 황제라고는 페더러처럼 잘 칠 수 있을 것 같아. 테니스를 안 쳐보고 이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 그동안 학교에서 그리고 EBS에서 정말 많은 친구들 만나셨잖아요. 그 친구들 중에서 1등급 받는 그 잘하는 친구들 보면서 이 친구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지금은 초등 수업을 많이 하시니까 초등 때 어떤 친구들이 이 친구는 나중에 1등급 받을 가능성이 좀 있다 점치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영어를 언어답게 접해야 돼요. 영어를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과목으로 접근하면 힘든 것 같아요. 그 아이한테 딱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해봐. 혹은 영어로 말을 걸었을 때 그게 맞든 틀리든 얼마나 잘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는 이게 탁 뭔가 영어를 사용해야 되는 순간이 주어졌을 때 혹은 그런 환경을 조성을 했을 때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행위를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그게 갖춰진 아이들.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많은 영어를 접한 아이들. 또한 이거를 단순히 그 많은 영어를 접하려면은 영어를 하고 싶은 마음과 그 영어에 대한 자존감과 영어 정서가 좋아야 되거든요. 중학교 때까지. 그래서 꼭 아이들이 체득을 해야 되는 게 영어 감과 체계예요. 그 감과 체계를 습득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해야 된다. 이거는 단순히 문제를 몇 개 푼다고 형성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 모국어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사실 아이들도 보면 을르를 붙이잖아요. 목적격 조사라는 말을 초등학생이 알아서 그걸 표현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냥 가방늘은 이상하니까. 가방을이 맞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규칙을 통해서 아이들이 우리말을 습득하는 게 아니라 그 언어감을 형성하는 것이죠. 하지만 원어민 수준만큼 형성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외국어 정도 수준에 있어서 정말 깊은 문법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소통할 수 있을 정도로 그게 깊은 주제가 아니라도 그 정도의 어떤 영어감을 형성하면서 초등학교 때 많이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게 그 양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중학교 때도 그 감 형성에 총력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약간의 학습은 중학생들은 이제 얹어가겠지만 만약에 이 감이나 체계 형성을 조금 초등학교 때 등한시했다면 저는 중3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읽어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더 읽어야 돼요. 그렇죠. 그때까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내신 시험 범위 그 적은 범위를 너무 많은 시간, 모든 시간을 활용해서 내신 시험을 100점 받는데 총력을 다하기보다는 내신 시험 기간에 시험 준비를 하지만 그 이외의 나머지 시간에는 최선을 다해서 읽고 표현해라. 그게 결국은 살아남을 수 있게 하고 그게 결국은 영원히 간다. 또한 그게 나중에 어딘가에도 활용을 할 수 있는 영어 역량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요즘에 결정적 시기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때 골든타임 놓치면 영어도 1등 못 받는다. 그리고 영어에서 따라잡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각 과목마다 좀 있는데 선생님이 보셨을 때 영어에서의 결정적 시기는 언제일까요? 저는 초등 6년에 읽기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생물학적으로는 좀 늦어도 괜찮다. 늦어도 괜찮다. 이거 너무 조급해 하실 필요 없다. 초3인데 아직 잘 많이 안 읽어서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 진짜 괜찮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방법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경북고에서 근무를 했을 때 고등학교 때요? 기똥차게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 제가 2년 반 동안 조사를 했어요. 한 명 한 명 다 불러서 인터뷰를 했어요. 나이가 다 다르고 반도 다 달라요. 네. 짜고 이야기한 게 아니거든요. 네. 무작위로 제가 영어를 정말 잘하는 아이들을 제가 다 한 명 한 명 데리고 와서 면담을 했는데. 면담을 다 했는데 그 공통점이 뭐였겠어요? 많이 읽었을까요? 언제 많이 읽었을까요? 지금 힌트를 주신 거 보니까 초등 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거 제 주장이 아니라 그런 사례들이 수백 명의 사례들이 그러면 그 이야기해 주는 친구들은 것이죠. 뭐 읽었대요? 영어 원서를 읽고 또한 거기에서 많이 나온 게 영어 영상 중에서 이제 조금 더 수준이 높아가면 이런 테드라든가 또한 본인이 원하는 채널들 네네. 그다음에 영어 뉴스나 이런 CNN이나 그런 걸 중고등학교 때는 봤겠지만 그전에는 어떤 시리즈물이나 장르 상관없이 본인이 원하는 것들 어떤 애들은 넌픽션을 좋아하면 넌픽션을 파는 거죠. 네네네. 픽션을 좋아하면 픽션을 파는 거죠. 네네. 또 거기서 많이 나왔던 것이 영자신문이나 이 신문을 읽고 그런 애들도 많았어요. 그런 영어 정서나 이 읽기량이나 듣기량을 충분히 확보한 것이죠. 네, 초등 때. 네, 그렇죠. 특히. 왜냐하면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네. 사실 중학교 학부모는 저도 중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네네. 중학교 때 내신 필요 없습니다. 그게 안 나오죠. 네, 그게 그럼요. 힘들잖아요. 예, 예. 고등학교 때 수능 잘 치려면 원서 읽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때 못 읽죠. 그게 시간이 없잖아요. 그게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결정적인 시기가 저는 생물학적으로는 언제든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도 사실 영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초6이니까요. 네. 근데 전 영어로 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크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습득할 수 있는 역량은 어느 시기든 다 되지만 그러나 그 시기가 되면서 저는 방법적인 결정적인 방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초등 기간에 아무래도 시간이 많고 예. 영어에 있어서는 그 노출량이나 읽기량이나 예. 표현해 볼 수 있는 좀 편안한 양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중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임박해서 하기에는 그걸 다 채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기간에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6년을 좀 잘 보내면은 네. 그 잘 보낸다는 것은 양을 채우고 표현하는 연습을 한다면 네. 수월하게 중고등학교를 훨씬 더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학원 스케줄이나 학교 스케줄이랑 상관없이 초등 때는 네. 그 아이의 관심사나 네. 이런 부분으로 책을 충분히 읽은 다음에 그렇죠. 듣는 거, 기타 등등을 익히고 인풋을 통해서 아웃풋까지 나오게. 그렇죠. 이런 친구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1등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그렇죠. 이제 제가 봤던 학생들 중에서 1등급 받고 잘했던 아이들, 전교권에서 소위 노는 애들은 다들 글로도 다 잘 써요. 에세이 컨테스트에 나가면 교내 대회. 지금은 이제 그게 수상 실적이 반영이 안 되지만 생기부에 어쨌든 과거에 반영이 될 때는 그 아이들이 거의 교내상도 다 휩쓸어요. 네, 근데 그 아이들 다 물어보면 학원에서 막 이 교내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트레이닝 하지 않거든요. 약간은 가정에서 준비를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기본 실력으로 쓰는 거예요. 그 기본 실력이 외국을 갔다 온 아이들은 정말 극소수예요. 결국은 어릴 때 많이 읽고 표현하고 이 영어를 언어로서 가지고 있는 애들이 시험도 잘 치고 표현도 잘하고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영어 1등급으로 가기 위해서 이 과정이 지금의 이 단계 아이의 수준이 맞는지 모르는 경우가 그리고 확신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답답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 이런 불안과 답답증을 느끼는 부모님들께 마지막으로 오늘 못다한 말씀 포함해서 조언 부탁드릴게요. 영어를 잘한다는 게 결국은 시간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네,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보내고 그리고 그 시간을 부모님께서 조급함을 느끼고 밀어넣기보다는 아이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는 느낌, 재밌다라는 느낌을 가지면서 이 시간을 본인이 채우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계속해서 뭔가를 채우려고 하시기보다는 아이가 할 수 있는 것, 아이가 공감할 수 있는 것, 관심 있어 하는 것들을 접하게 하면서 그 양이 자연스럽게 채워지고 또한 부모님께서 약간 중간에 신경 써 주실 것은 과거에 우리 라떼는 했던 그 방식대로 독해와 단어와 문법 그걸 고등학교 때 할지언정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이 표현하는 연습을 꼭 일부분은 차지하고 있어야지 아이가 수준 높은 영어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구에서 이른 아침부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